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잡학사전입니다. 혹시 아침에 과일 주스 한 잔 들이켜면서 건강해지는 느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생과일 씹는 게 더 좋겠지? 하고 망설이신 적은요? 오늘은 바로 그 미묘하고도 중요한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생과일과 과일 주스 뭐가 더 건강할까? 입니다. 자, 그럼 함께 파헤쳐 볼까요? 많은 분들이 편의성 때문에 과일 주스를 선호하시죠. 믹서에 갈아서 마시면 왠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파워풀하게 흡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과일이라도 한 잔 마시면 든든하고 영양도 챙기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점들이 존재하거든요. 단순한 맛의 차이나 형태의 차이를 넘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함께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4년 10월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특정 영양소의 흡수율을 깊이 있게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착즙 주스 형태가 생과일보다 오히려 특정 영양소의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주스 형태로 섭취했을 때 생과일보다 무려 2.1배나 더 높게 흡수되었고요. 우리 몸의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C도 1.7배 더 높게 흡수될 수 있다고 해요. 이 결과만 보면 그럼 주스가 최고네. 이제부터 주스만 마셔야겠다 싶겠지만 여기서 잠깐.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정 영양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건강은 단 하나의 영양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 몸은 복합적인 시스템이니까요. 이러한 결과는 특정 영양소의 효율적인 섭취 측면에서는 주스의 장점을 보여주지만 과일 섭취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2024년 1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주목해주세요. 이 연구에 따르면 100% 과일 주스 섭취가 어린이와 성인의 체중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니, 100% 과일 주스인데 왜 살이 찔 수 있다는 거지? 의아하실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섬유질에 있습니다. 생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덕분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과일을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 과정의 시작을 알리고 뇌에 포만감을 주는 신호를 보내죠. 또한 섬유질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과일 주스는 이 소중한 섬유질이 착즙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어 버립니다. 섬유질이 없으니 마셔도 마신 것 같지 않고 포만감도 낮아서 자꾸 더 마시게 되거나 금방 배고파져서 다른 음식을 찾아 먹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주스는 같은 양의 생과일보다 칼로리 밀도가 높아서 쉽게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 이는 결국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과일 주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19년의 한 연구에서는 과일 주스가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설탕이 잔뜩 들어간 가당 음료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섬뜩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매일 340ml,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탄산음료 한 캔 정도의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조기 사망률을 무려 24%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은 과일 주스에 농축되어 있는 과당 때문입니다. 과당은 언뜻 과일에서 온 당이라니 건강할 것 같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 형태로 섭취되는 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고 이는 혈압 상승, 중성지방 수치 증가, 인슐린 저항성 유발 등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답니다. 가당 음료와 비교될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과일 주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럼 이제 생과일과 과일 주스를 몇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더욱 자세히 비교해 볼까요? 이 비교를 통해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에 더 이로운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섬유질의 차이입니다.
이미 강조했지만 이 섬유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과일은 껍질과 과육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기관의 건강을 돕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섬유질은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하죠. 이처럼 다재다능한 섬유질이 과일 주스에는 대부분 제거됩니다. 착즙 과정에서 섬유질은 찌꺼기로 분리되어 버려지게 되는 거죠. 즉, 섬유질이 주는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과일 주스를 통해서는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빠진 설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둘째, 혈당 반응의 차이입니다. 과일 주스는 생과일에 비해 혈당 지수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생과일은 섬유질 덕분에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그만큼 인슐린 분비도 천천히 유도됩니다. 반면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없어 거의 액체 상태의 당분을 우리 몸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처럼 혈당이 쑥 하고 빠르게 치솟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과일 주스는 특히나 주의해야 할 음료입니다. 셋째, 칼로리 함량의 차이입니다. 과일 주스는 생과일을 여러 개 농축해서 만들기 때문에 한 잔에 담긴 과일의 양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3, 4개를 갈아 만든 주스 한 잔이 오렌지 1개를 통째로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상업적인 과일 주스 제품에는 단맛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첨가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칼로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섬유질이 없으니 포만감도 적어 금방 또 배가 고파지고 결국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액체 칼로리는 우리 몸이 포만감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과잉 섭취를 유발하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똑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주스 형태는 나도 모르게 훨씬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영양소의 온전함과 균형입니다. 생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수천 가지의 다양한 식물성 화학물질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그야말로 통째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과일 껍질에 들어있는 특정 항산화 성분은 과육의 비타민 흡수를 돕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과일 주스를 만드는 착즙 과정에서 열, 공기 노출, 그리고 물리적인 마찰 등으로 인해 일부 열에 약한 비타민이나 섬세한 항산화 성분들이 파괴되거나 손실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영양소의 흡수율이 주스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영양소의 다양성과 온전함, 그리고 여러 영양소가 어우러져 내는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는 생과일이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말하자면 과일의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버린 부분 집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볼 시간입니다. 과일 주스는 물론 간편하고 맛있게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인 건 맞아요. 바쁜 아침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음식을 씹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에게 생과일에 비해서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최신 연구 결과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특히 체중 관리가 필요하시거나 혈당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이라면 과일 주스 섭취량은 정말 신중하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 해소를 위해 음료처럼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은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과일 주스를 꼭 마셔야 한다면 설탕이나 다른 인공적인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생과일 주스를 선택하시고 양도 소량만 마치 약을 마시듯이 조절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다면 과일 주스 대신 물이나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좋고 가장 건강한 방법은 역시 생과일을 통째로 가능하면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씹어 먹는 것입니다.
과일을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효소를 분비시키고 포만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니까요. 결론적으로 과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오늘 잡학사전에서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일 섭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